응원하는 아모르바디 지식의 향연을 펼칠 우리 전문가분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도슨트 오늘도 모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왔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항상 예술작품을 볼 때는 미학적인 시선으로만 지켜보다가 우리 프로그램 참여하고 난 이후부터는 건강과 자꾸 연결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 프로그램의 효율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여기 지하 아니에요. 지하 아니고 지상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또 새 얼굴이 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실 역사 선생님이십니다. 김준우 역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짧은 지식이긴 하지만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모르바디에 특화된 건강전도사 약사님도 모셨습니다. 머슬마니아에 도전해서 우리 발군의 육체미를 뽐내신 민재원 약사님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 운동하는 약사 민재원입니다. 건강으로 널리 이롭게 하라는 모토로 여러분의 건강을 코어부터 아주 단단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양쪽에 코어예요. 함께 잘 같이.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모르바디 하면 나다. 네, 건강한 생활로 우리 방송계의 존재감을 팍팍 새기고 있는 코미디언 김명선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드라마처럼 환골탈태하고 내 몸을 사랑하게 된 덩이 달덩이 덩이 살덩이 덩이 복덩이 김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덩이 복덩이 덩이 달덩이 덩이 살덩이 덩이 들어와 사실은 저는 이제 제 인생은 다이어트 전과 후로 나뉘거든요. 근데 정말 제 몸을 사랑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니까요. 그냥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네. 최근에 또 결혼도 하셨죠? 예. 아, 이제. 축하드립니다. Wonder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오, 진짜. 부끄러워요. 네. 자, 우리 김명선 씨 이야기가 아마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흥미를 한껏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모르바디 시작합니다. 네. 자,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아모르바디. 벌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세 번째 만남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도 저만의 방식으로 좀 화두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 하루에 한 번 보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 세 번 보게 되는 분도 있는데요. 명선 씨 아셨어요? 이 노래만 듣고? 이거 난데 이래가지고 아, 난데? 예, 저는 많이 보거든요. 네. 남편 얼굴 아니죠? 예. 저희 큰아이의 매일매일 질문이 아빠 오늘은 바나나야 염소야? 항상 이걸 물어보거든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치 채셨을까요? 자, 오늘의 화두 바로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깊이 좀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 몸이 회사다. 그러면 이 장 경영기획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그 장 건강 아주 잘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챙겼어요, 장?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105kg 나갔을 때 그때는요 조금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나서부터는 이 장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뭔가 장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이게 또 잘 비워야지 또 잘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이후로부터는 장 건강을 되게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장 건강은 뭐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의 차이지 누구라도 장 건강을 많이들 고민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짝 바꿔서 장화만사성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장이 편안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자,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많은 병들 중에 장과 관련된 병들이 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은요, 인체 면역 체계의 그 70~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면역력 이런 거에서도 핵심 기관인데요.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지 못하고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하면 질병에 아주 취약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장 건강은요, 단순히 개인에 그쳤던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까지 바꾼 그런 전염병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너무 질릴 때 어떤 표현을 하나요? 지긋지긋해. 뭐 넌더리 난다. 넌더리 난다, 뭐 학을 떼다 이런 학을 표현을 떼다.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전염병과 관련된 말이거든요. 혹시 어떤 병인지 아실까요? 끌 땐다. 아, 사실은 여기서 학은요, 학질을 말해요. 학질. 네, 학질도 표현이 좀 어렵죠. 말라리아를 부르는 말인데요. 학질에 걸리면 잘 낫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진땀을 빼는 바람에 그것을 학을 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어요. 학질하니까 생각나네요. 이게 병에서 나온 말 학을 떼다도 있지만 다른 표현도 병에서 나온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다른 용어들이 네. 있네요. 혹시 진절머리는 상관없나요? 나 아까부터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진절이 난다. 진절머리. 너 이러는 거 정말 진절. 네, 이번에는 좀 영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데드라인이라는 표현 자주 쓰시나요? 많이 쓰죠. 그 남북 전쟁이 있었던 해가 바로 1861년이거든요. 사실 남북 전쟁에서 대략 한 62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보통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싸우다 죽은 사람은 보통 한 3분의 1 정도.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전염병으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남부 지역의 포로 수용소 중에 앤더스빌이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원래 앤더스빌 수용소가 한 10,000명 정도가 수용이 됩니다. 거기서 무려 45,000명 정도를 수용해요. 가뜩이나 좁은 수용소인데 더 밀집도가 높아지고 위생은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쫙 퍼졌던 전염병이 이질이라고 하는 전염병이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포로들이 도망가야겠다.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제 도망을 감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앤더스빌 수용소를 보면 겉에 나무로 이렇게 높게 담을 쌓아놨어요. 못 도망가게.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넘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밑에 땅굴을 파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안쪽에 작은 울타리를 하나 쳐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오면 너는 탈출하는 곳으로 간주하겠다 해가지고 높은 곳에서 보고 있던 보초가 넘어오는 순간 총으로 쏩니다. 그게 데드라인이구나. 죽는 라인이에요? 그 라인이 데드라인이에요. 죽는 라인. 여기서 시작이었군요. 앤더슨빌. 네네. 이게 뭐 총에 맞아 죽으나 전염병으로 죽으나 울타리 안팎의 상황이 사실 다 데드라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이질도 무섭지만 이보다 더 큰 병이 있었거든요. 바로 한때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목숨을 앗아갔던 그 무서운 질병,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콜레라.
18세기 영국과 프랑스를 떠올리면 굉장히 강대국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문화가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보다도 끔찍한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모습이 대부분이어서요. 작품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좌측 하단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남녀가 길을 걷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는 표정으로 걷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고 보았더니 좌측 상단에 건물에서 무언가 뿌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유럽의 대도시는 그냥 다 똥과 오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거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오물들을 피하기 위하여 굽이 높은 신발들을 신기 시작하는 거죠. 하이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몸을 피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신사들은 망토를 착용을 하기도 했었고 양산, 우산을 들고 다니기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만약 남녀와 함께 길을 걷다가 위쪽에서 오물이 쏟아지면 남자들은 그 망토를 뒤집어서 오물을 막기도 했었고 여성들은 망토를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양산을 양산으로. 펼쳐서 막기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콜레라가 유럽에 퍼지기 시작한 사건이 굉장히 사소한 사건이었어요. 영국의 한 아이 어머니가 평소처럼 그냥 아이가 변을 눈 기저귀를 그냥 물로 씻게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그 분뇨가 상수도관으로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그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간 이 분뇨로 인하여 콜레라가 창궐하고 24시간 만에 런던 시내에서 70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돼요. 24시간 만에. 그 정도로 이 콜레라가 얼마나 파급력이 빠른지 전염성이 빠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그때 당시 신문 사파라든지 작품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19세기 오스트리아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에 콜레라에 걸리지 않은 여성이 감염된 지 1시간 만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파고요. 한 시간 만에.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빠져나가니까. 시작하면서 1시간 만에 이렇게 창백한 얼굴로 변해버리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 콜레라를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지만 그때 어느 정도로 심각했고 두려웠는지가 다 드러나네. 그렇죠. 과거로 쭉 올라가면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불렀던 거를 뭐라고 했느냐? 전염병에서 전을 빼면 연병. 이런 연병아. 어찌 보면 욕이잖아요. 그쵸. 그 욕이 전염병에서 나왔다. 이런 연병이 그럼 그 연병이에요? 전염병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 중 하나가 바로 조선 중기 중종 때입니다. 중종. 네. 중종실록을 검색을 해보면 진짜 전염병으로 전국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들은 다 이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종 19년에 평안도 관찰사가 이제 올리는데요. 전하, 여역으로 사망하는 도내 백성들이 600명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요. 깜짝이야. 함경도에서는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680명입니다. 많아졌어.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무려 129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전라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여기저기서 다 보고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전역이 전염병으로 그냥 난리가 났었던 건데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보고를 받았던 중종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그런 한탄 섞인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장계를 보건대 전염병이 이미 전일에 환자가 없던 고을에도 퍼졌으니 두어 달 뒤에는 다른 도에도 파급되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지극히 염려스럽다. 여러모로 빠짐없이 방도를 내려 다스렸건만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니 어찌해야 할꼬. 오호 통제라.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이 방지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사실 지금처럼 뭐 소독제나 의료시설 같은 거 그렇죠. 없던 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왠지 뭔가 전염병이 터지면 속수무책으로 전국적으로 다 퍼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이 전염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증세로 보아서 보통 이 전염병을 장티푸스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네, 그래서 이 장 쪽에 관련이 있는 질병이겠죠. 이름 자체가 장티푸스니까요. 이게 어떻게 걸리는 겁니까, 장티푸스는? 장티푸스는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장티푸스는요 사실 환자 또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서 나온 살모넬라라는 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거든요. 과거에는요 인류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었죠. 아니 근데 우리도 그 코로나19 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지책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예전이라고 해도 전혀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없었나요? 당연히 그 당시에 의사도 존재했고요. 그래서 중종도 급히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525년에 이 대책을 마련한 책을 이제 발간을 해서 전국에 이렇게 쫙 반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책 이름이 간이 벽온방이에요. 전염병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쉬운 방법,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전국에 쫙 배포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왜 코로나 때 방역 수칙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장티푸스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안네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 안내가? 진짜요? 수용소로 끌려가고 난 이후 수용소에서 장티푸스가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불과 열이틀 만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걸리면 뭐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뭐 치료법도 제대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왠지 지식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아모르 바디 토크 계속해 봐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단 한 가지의 개념이 우리 인류에게 인식되면서부터 이 병들의 전쟁이 멈춰졌다고 합니다. 그 개념 무엇일까요? 시간 개념? 시간 개념? 저는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 당연히 손 씻기 위생 개념? 바로 위생 개념입니다. 네. 선물 있나요? 네. 진짜 선물로 축하드려요. 사실 이 위생이라는 것도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선구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백의의 천사로 유명한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인데요. 나이팅게일이요, 간호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1854년에 간호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스탄불의 야전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극도로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 부상병들이 방치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에 너무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세탁소를 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옷도 지저분하지 피도 흘리고 있지 그런 것들을 다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소를 차리게 되는데 그래서 위생의 심각성을 아무리 전해도 이제 듣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부상은 빨간색, 사망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 로즈 다이어그램 보시면요. 가장 넓은 면적을 보이는 게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그 파란색이 바로 전염병에 의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홀로 이 위생이 전염을 낮춘다고 믿고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간호 노트를 또 만들었거든요.
모든 간호사들은 그 낮 동안 손을 매우 자주 씻고 얼굴까지 씻으면 더 좋다. 막 이렇게 그 결과 이제 40대 부상병 사망률이요 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결과네, 성과네. 와. 위생 개념 했으니까 말인데 영국에 나이팅게일이 있다면 헝가리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산모들이 엄청 떨고 있었던 병이 산욕열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몸에 열이 쫙 올라오면서 얼마 뒤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데 이 산욕열의 발생 비율이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의사가 담당했던 곳과 조산사들이 담당했던 곳을 보니 의사가 담당했던 곳이 몇 배가 더 높아요. 산욕열 발생률이. 그래요? 의사가 더 전문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의사들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안실이라든가 해부실에서 막 해부를 한 다음에 부르면 바로 올라가서 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어서 산욕률이 엄청나게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는 클로르 석회용액이라고 있습니다. 석회용액. 네, 클로르라고 하는 가루가 있는데 그 가루를 물에 녹인 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소독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딱 만든 다음에 이제부터 영안실, 해부실에서 산과로 올라와서 애를 받는 모든 의사는 여기서 소독하고 오세요. 라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쪽에서 출산하는 산모의 산욕열의 발생수가 곤두박질칩니다. 그전에는 18.27%였거든요. 네? 근데 1.27%로 진짜 내려가고요. 확 줄었네. 8%면 거의 뭐 5명 중에 1명씩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모들은 항상 애 나오면서 벌벌벌 떨고 얼마나 진짜 있었는데 무섭겠다. 그래서 이분이 산모들의 구세주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제멜바이스. 되게, 제멜바이스 선생님이 엄청난 업적을 세우신 거죠. 자, 지금까지 인간을 고생시켰던 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 우리 몸에 유해균과 그리고 유익균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장이죠. 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은 장수를 위한 장 건강이라는 주제로 아모르바디 토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를 위한 장 건강. 장 건강 어떻게 잘들 지키고 계세요? 저는 장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세포 수보다도 이 장내 미생물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얘네를 잘 다스리고 해야 내 모든 신체의 뭐 면역 시스템부터 기분까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다스려서 함께 잘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장 건강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소위 이야기하는 장 트라볼타들. 장 때문에 좀 고생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의 너무나도 유명한 가수이자 단명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Walking through a party in the county jail. The prison band was there, they began to wail. Let it rock. Everybody let it rock. Everybody in old cell block. 엘비스 프레슬리가 만성 변비 환자였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어요. 로큰롤의 황태자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평생 이 변비로 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사후에 부검을 해보니 그 대변량이 무려 몸에 20kg 정도가 되는 이게 볼일을 보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변비가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조선시대 때는 이 임금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용안이라든가, 뭐 어수라든가, 뭐. 근데 이제 임금이 사용하는 변기를 이제 매화틀이라고 얘기해요. 매화틀, 네. 이 변이 매화와 같다. 그 향이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매화틀에 이제 변을 놓게 되면 그 어이들이랑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봅니다. 근데 일단 나와야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종은 변비가 좀 심했습니다. 네. 변비가 심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여자 의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한 명 있잖아요. 태장금. 대장금 있죠.
중도의 변비가 굉장히 심하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장금은 이제 관장을 실시를 합니다. 네. 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밀정이요. 네, 뭘로 만들었냐면 꿀 꿀. 그리고 조각자라는 걸 섞었는데 이 조각자가 주염나무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좀 약간 뾰족뾰족한 뭐 그게 있어요. 한약 재료로서. 예, 그거를 이제 섞어서 만든 밀정을 이제 사용해서 관장을 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실록에도 나와 있고요. 결국 변을 보는데 성공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먹는 것도 이제 변을 좀 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제 좀 사용을 해서 평소에도 좀 즐겨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진짜 이 장 건강은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드네요. 제가 한때 한참 책 집필할 때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다다랐을 때 잠깐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배만 불편한 게 아니라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두통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아니 왜 변비가 찾아왔는데 머리가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은 어디서부터 온다? 장으로부터. 네, 장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이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 설사, 뭐 복부 팽만, 위장 장애 같은 이런 기능적인 장 문제랑 또 기분, 우울증, 불안, 자폐증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도 아마 장이랑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장이 제2의 뇌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그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이 장이 뇌 건강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뇌만큼 또 그만큼 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인지. 실제로 이 장 건강이랑 알츠하이머 연관성을 연구한 일이 있었어요. 변비 여부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검사를 했는데 변비가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요 2배에서 3배 높은 알츠하이머 위험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장내 미생물에서 이 염증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있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토크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암한사성 대신에 장암한사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건강계 명언이 될 것 같아요. 입에 또 탁착 붙어요 또. 네, 장암한사성. 예, 장이 건강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자, 이제까지 흥미로운 건강 지식을 함께 저희가 방출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생생한 건강 정보를 흡수해볼 그런 차례입니다. 자, 몸을 사랑하는 주인공, 그 몸을 사랑해야만 앉을 수 있다는 이 왕관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 김명선 씨, 수사에 응하시겠습니까? 들어오세요. 시원시원해, 시원시원해. 자, 그럼 프로파일러분들 지금부터 진행해 주세요. 자꾸 뭘 태우고 다닌다고 하시던데 방화는 큰 죄인 거 아시죠? 뭐 태우는 게 어때서요? 네. 뭐 태울 수도 있고, 네. 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고요? 지역 주민들이 예.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신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기분 나쁜데요? 네. 저 그냥 걸어 다녔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상식을 무시하고 약간 거꾸로 행동하던데 설명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삐뚤어졌어요. 네. 삐뚤어마뚤해요. 네. 원래 좀 말 잘 안 듣고 청개구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나오신다. 김명선 씨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사람이었어요. 네네. 예, 좋습니다. 왠지 미스테리한 냄새가 지금 이곳 현장을 감돌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찾아가서 아주 집요하게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No. 네. No. 김명선의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
진행시켜. 바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신혼집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신혼집을 못 구했습니다. 네. 그럼 원래 본인이 살던 집? 네, 그냥 혼자 살던 집에. 언제 저런 걸 찍으셨어요? 새벽부터 예, 항상 아침에 루틴이 있거든요. 네, 아침에 한 루틴이랑. 건강 챙기시는 분들 저 뭘 꺼냈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항상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이게 미지근한 물 마시는 거랑 그릭 요거트 먹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탄수화물을 갑자기 확 줄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저는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좀 힘들었던 적이 많아서 제 장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이제 미지근한 물, 요거트 먹으면서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몸도 좀 이렇게 보고 어디 쪘나 안 쪘나. 예. No! 네. 태우러 간다는데? 빠져나갈 수 안 없지. 되는데. 아니 요거트 그거 조금 먹고 예. 태우러 가는 거예요? 태워. 노래 가사에 태워가 있어요. 네. 태워. 비계 쌀을 태워. 노래 가사입니다. 네. 방학은 맞네요. 제가 또 현재 점핑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개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멍 가수. 네, 실제로 네. 이렇게, 네. 뛰면서 노래를 해요. 되게 유명하세요. 감독님, 뭐 하시면 같이 해야죠. 일로 와요, 감독님. 사람 민망하게 같이 하셔야죠. 감독님도 지금 급해 보이는데, 자,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밑에서 올려요. 하나, 둘. 쾌변. 쾌변. 쾌변 간다. 감독님 말을 하셔야죠. 감독님 어떻게 좀 어때요? 신호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싸러 가요. 빨리 출발해. 싸러 가. 바로 신호가 오셔서 피디님께서 바로 저거 했다고요? 예, 바로 신호가 오셔서 바로 가시더라고요. 네. 안무 연습 중입니다. 네, 나름 가수랍니다. 단백질 좀 마셔야겠다. 아이고 덥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요. 마시고 계신 분. 이게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이렇게 연습하다가 이렇게 목마를 때는 단백질 채우기 위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단백질은 오래 저장되는 영양소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 채워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제 내 지방 다 태웠고 우리 회원님들 지방 태우러. 타오르네. 잘 갔다. 아이고 우리 회원님들 지방 태우러 어디 가자. 가시는 거예요? 또 누굴 태우러? 예. 또 지금. 자, 아침 루틴이 장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루틴이어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자, 장 건강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김명선 씨 하루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볼게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이제 또 음악 소리가 좀 더 커졌네요. 저기 사이키 조명 보이시나요? 네, 어머나. 네. 태워. 태워. 네. 와, 이거야. 와, 이거야. 이게 이거야. 보는 동이시구나 이게. 예, 실제로 지금 점핑 피트니스 강사 활동을 7년째 안 쉬고 하고 있습니다. 네. 회원님들과 함께네. 너무 멋있어. 지진 신고가 이거였군요. 아까는 태워 방어하고 예. 이번에는 지진이고. 어쩐지 이게 층간 소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보기에는 재밌어 보이잖아요. 저거 엄청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네, 보는 거랑 달라요. 그래요?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 어렸을 때 우리 저기서 맨날 가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방망이 같은 네, 그런 건데 방망이. 또 다릅니다.
근력해서 또 지방을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업 마지막쯤에는 뭐 스쿼트라든지 크런치라든지 근력을 꼭 넣습니다. 예. 유산소로 땀 쫙 빼고 근력까지. 예. 코어를 잡는데요? 네네네. 와.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앞쪽 옆쪽 뒤쪽. 선생님 뭐 혼자 드세요? 좀 접으세요. 다른 분들 다 갔죠? 네. 다 갔죠. 살짝. 하나씩 받아봐요, 하나씩. 네, 제가 많이 못 드려요. 내가 이거 아끼는 거라서.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요거 계속 이렇게 먹어가지고 체중 감량의 비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비에나 17이라는 유산균인데요. 또 좋은 균이 많아가지고 체중 감량에도 정말 도움이 된대요. 오늘부터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앞으로 이게 건강한 유산균 먹으면서 건강해지자고요. 네. 화이팅! 화이팅! 와, 운동 후에 유산균 함께 먹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 아모르바디를 하면서 이렇게 배운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비에날17이 건강한 모유에서 배양한 모유 유산균이다. 예,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믿고 먹을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에날17은요,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다이어트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서 체지방이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 체지방 양이 키로수가 45kg가 있었어요. 내 몸에 체지방 45kg가 있었는데 27kg를 뺐어요. 와, 진짜 많이 빼셨다. 27kg의 지방들을 빼내가지고 이제 18kg 정도가 돼가지고 물론 운동도 하고 식단도 했지만 유산균을 잘 챙겨 먹었던 게 또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금수저, 은수저 이거보다는 근수저. 아, 예. 아, 요거가 좀 타고난 걸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들마다 놀래요. 여자의 근육량이 맞는지 정말, 예. 네, 원래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감소증이라고 질병도 있고. 그런데 이 비에날17이요, 근육을 분해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줄이고 근육을 합성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 이제 좀 발현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명선 씨가 이런 점핑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이 비에날17을 섭취를 해서 유지하는 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실험 결과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 근육이 손실된 실험쥐에게 비에날17을 섭취를 시켰더니 이 앞다리의 완력과 이 장단지 근육이 늘어났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 장단지 미남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섭취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김명선 씨의 VCR을 보면서 또 하루의 루틴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만나볼게요. 하나, 둘. 저 네, 지금 네. 거꾸로 걷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뒤로? 정순이 어때요? 뒤로 가는 거 쉽지 않네요. 그래서 그런가 엉덩이도 빵빵해지는 것 같고 좋네요. 힘, 좋아. 예. 야, 와 이렇게 날씨도 좋고 새도 볼 수 있고, 야, 하나, 둘, 허벅지, 정수님, 우리 쉬었다가 그대로 뒤로 가.
아, 힘들어. 아, 정수님 정말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은 언제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105kg까지 나갔었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세 자릿수였어요. 네,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너무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랬어요. 당신 그렇게 계속해 있다가는 죽는다. 이 말하다 그 죽는다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어가지고 정말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게 좀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에 결심을 했었어요. 이때 빼고 나서 30kg 감량했답니다. 네. 공주가 됐어요. 네. 처음에는 운동만 했어요. 근데 많이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하게 됐는데 이 식단도 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다이어트 살을 좀 뺄 수 있을까 하다가 찾아본 게 거꾸로 식사법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짜라란! 너무 예쁘죠? 예, 예쁘네요. 야, 진짜 이게 제가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한 식단인데요. 이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채소부터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해서 섬유질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데요. 왜냐면요, 이렇게 채소부터 먹다 보면은 또 배가 빠르게 차기 때문에 좀 적게 먹게 되고 그리고 혈당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요 현상으로 크게 사실 고생한 적도 있죠. 예, 있었어. 코로나 때요. 그때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했던 게 좀 거꾸로 먹는 식사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요, 포만감도 확실히 좀 더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수님 확실히 거꾸로 식사법으로 먹으니까 좀 뭔가 더 포만감이 더 좋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엔알이라는 유산균이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식욕 억제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줘가지고 확실히 좀 식욕도 억제해주고 그리고 좀 먹는 것도 좀 조절해주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가는 우리 김명선 씨의 영상을 함께 보고 왔는데 이 MC를 맡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당류, 단당류를 좀 구별하면서 식생활 할 때 이건 다당류니까 이건 단당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비엔알17이 이 단당류 흡수를 억제해 주는데 진짜 효과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단당류 같은 경우는 그냥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다당류가 된다? 그럼 흡수가 안 되고 배출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비엔알17이 단당류를 뭉쳐서 이렇게 다당류로 전환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과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서 지방으로 이렇게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실제 동물 실험을 해봤거든요. 비엔알17을 투여한 쪽의 대변에서 이 다당류 함량이 5배나 늘었다고 나왔어요. 주전부리라고 하잖아요. 맞아. 이걸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얼마나 악영향이 있을지. 아까도 투덜거리면서 막 이렇게 없으면 안 먹는데 제가 다 봤어요. 네,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렙틴 저항성이 오면 배가 부른데도 잘 못 느끼게 돼서 더 입으로 계속 가져가고 허기진 것처럼 배가 계속 고픈 건데 이 비엔알17은요. 렙틴 분비량을 조절을 해줘요. 그런 가짜 식욕, 또 허기진 느낌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죠. 건강으로 승부하는 김명선 씨의 아모르바디 프로파일러 정말 필요한 정보만 싹싹 모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저희에게 또 많은 귀감이 되어준 우리 김명선 씨 아모르바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요, 이제 제가 건강해야지 뭐 회원님들이 됐던 관객분들이 됐던 좋은 건강한 웃음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 잘 유지해서 점핑 선생님 김명선, 또 코미디언 김명선, 점핑 트로트 가수 김명선 건강한 에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멋지다. 예. 우리 몸의 제2의 뇌, 장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의 마무리 장래 두루 편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담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